아니 변호사님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더 날이 서 계세요? 왜 이렇게 날이 서 계세요? 주방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지난 수요일 14시에 다른 법정에 우리 장관께서 증인 채택이 되셔서 제가 변호인으로 동석을 했는데 해당 재판부 재판장이 저에 대해서 제가 동석 요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더니 저에 대해서 발언한다고 감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정이 있어 제가 바로 감치 집행이 못 되고 나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뭐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법원에서 저에 대한 개인 인적 사항을 불법으로 활용을 해서 재판을 다시 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법원에 불법이 있다면 저는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대응할 것이고 오히려 뭐 그런 법원의 불법 행위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그 영광됨이 드러난다고 보고요. 제가 그런 상황에 도구가 된다는 거에서 감사하게 생각할 뿐이지만 법원이 그런 불법 행위를 하는 거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좀 재판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왜냐하면요. 서울중앙법원 형사 25부 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들 들어오게 하실까요? 그 사이에 출석하신 검사님들 성함 말씀해 주시죠. 특별검사부 김형수. 조재철, 유병국, 서성광, 구순기 검사 출석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피고인들 모두 착석하시고요. 김용현 피고인 출석하셨고 노상원 피고인 출석하셨고요. 김용균 피고인 측은 오늘은 분리해서 진행한다고 그때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용현 피고인 변호인으로 오늘 누구 출석하셨죠? 오늘 자유서울의 이하상 유승수, 그다음에 취향의 고영일, 그다음에 우리 청정의 김지미 변호사 왔습니다. 노상원 피고인 변호인 노정래 변호사님 출석하셨고요. 그리고 미리 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판이 조금 늦게 시작이 됐는데 급하게 들어온 문건이 하나 있어서 재판부에서 잠깐 얘기할 게 좀 있어가지고 그 의논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11월 18일자 변호인 측 증거의견서 제출하신 거, 그다음에 11월 19일자 증거자료 제출하신 거 90호, 91호증 맞으시죠? 그리고 그 변호인 열람 등사 신청에 대해서 이번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 검찰 측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는데 답변은 뭐 따로 안 주셨어요? 오늘자로 결정하겠습니다. 10월 30일자 변호인 열람 등사 신청 그 259합 129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 중 순번 744번 공수처 작성 박수박에 대한 진술조서 이 부분은 열람 등사 신청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서에 남기고 그렇게 해서 열람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람 등사 해 주십시오. 형사소송법 266조의 4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한다는 말씀. 적절한 방법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서에 그렇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뭐 하실 말씀 없으시면 오늘 바로 증인신문 진행할까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하상 변호사. 지난 기일에 저희가 동영상 재생을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 변론으로 형식으로 재생해서 같이 보자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공판 증인신문 전에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 기일 공판 성과에 대해서 구두 변론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변론의소가 제출이 됐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동영상 부분은 먼저 확인해 보셨나요? 지난번에 제공하실 때 저희에게 그 영상 파일을 제공 안 해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아니, 법원에서 연락 등사하시면 되죠. 좀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면 되죠. 주방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지난 수요일 14시에 다른 법정에 우리 장관께서 증인 채택이 되셔서 제가 변호인으로 동석을 했는데 해당 재판부 재판장이 저에 대해서 제가 동석 요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더니 저에 대해서 발언한다고 감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정이 있어 제가 바로 감치 집행이 못 되고 나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뭐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법원에서 저에 대한 개인 인적 사항을 불법으로 활용을 해서 재판을 다시 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법원에 불법이 있다면 저는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대응할 것이고 오히려 뭐 그런 법원의 불법 행위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그 영광됨이 드러난다고 보고요. 제가 그런 상황에 도구가 된다는 거에서 감사하게 생각할 뿐이지만 법원이 그런 불법 행위를 하는 거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좀 재판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영상 재생부터 해서 변론 기회를 좀 주시면 간단하게 하겠고요. 증인신문도 저희가 핵심 위주로만 줄여서 간단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예, 재생하는 부분은 뭐 어떠세요 그러면? 저희한테 열람 등사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 등사 기회가 동의합니다. 없어도 그러는데 시간이 부족하시다 그런 말씀이세요? 예, 시간도 부족했고 뭐 예. 저희가 뭐 동영상을 법원을 좀 통해서, 제공을 예. 해주시지. 예. 아니 법원에 제공했으면 카피해서 보면 되죠. 뭐 저희들한테 맨날 카피하라고 검사님들 하시면서 카피 안 했다고 맨날 저희한테 야단치지 않습니까? 재판장님? 아 이거 지금 몇 분짜리죠? 얼마 안 되면 줄여서 하겠습니다. 네. 1분, 2분 그리고 마지막 거는 37분인데요. 37분이요. 아유. 37분인데 근데 예. 제가 그걸 2시간으로 줄인 거라 예. 그거 1.5배속으로 들어보시면 한 예, 그럼- 25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 들으시면 한 30분 빨리 좀 보시고 중간에 안쪽으로 또 생략 들을 수 스킵해서 있습니다. 보시고 하시죠, 뭐 재판님. 지난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 이거는- 그러니까 뭐 네. 지난번에 뭐 말씀은 드렸으니까 상대편한테 기회를 일단은 드린다고 말씀은 네, 네,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그러면 시간을 지금 저희가 증인 차라리 그러면 증인신문을 하고 할까요? 재판님 그러지 프레시 할 때 그러시죠. 들어주시죠. 프레시 할 때 들어주시죠. 근데 왜 저희가 미리 저희는 항상 프레시해요. 그러니까 하냐면요. 증인신문 왜냐하면 증인 지난번에도 나오셔갖고 기다리셨는데 일단 다 증인들도 바쁘신 분들인데 근데 증인신문 증인신문 빨리 하고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빨리 하고 할 시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는 기회는 검찰 쪽에 열람하실 기회는 다 드린 거 셈이니까 예, 예. 일단은 진행은 빨리 좀 하겠습니다. 지휘에 따르겠습니다. 증인신문 먼저 하겠습니다. 변론 예. 기회는 꼭 보장해 주시죠. 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아이 그건 뭐 말씀드리는 거야 뭐. 그럼 예. 재판장님 5분 그 영상을 재생하시고 저희 25번 변론 유지를 들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증인신문부터 하고요. 왜냐면 오전에 돌아가시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죄송해서 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지금 오분명 임정규 씨 두 분은 지난번에 왔다가 완전히 헛걸음하고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예, 협조해 주셔서 그리고 변호인들 감사드립니다. 예, 오비영 씨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헛걸음 하시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시간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녹음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반드시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 받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비영 씨 피의자로 입건돼 있나요? 네,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선서하고 증언하실 거죠? 예, 선서하고 증언하시는데 만약 거짓말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증이라는 거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거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잠깐 오른손 드시고 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증인 오부명.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예,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실까요? 어느 검사님이 하시겠어요? 서성관 검사입니다. 예. 네, 청장님 오늘은 네. 법에 따라서 증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지난 다른 재판에서 한번 증언하셨지만 지금 별개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이 절차는 따로 진행되고 있어서 오늘 따로 증인 신문 이 진행됩니다. 다만 오늘은 이제 지난 그 증언하셨던 내용에서 조금 더 추가로 조금만 더 물어보고 간단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먼저 진정 성립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조지호 등 증거기록 순번 747번 25권 8444쪽 이하 검찰 작성 진술조서입니다. 증인 2025년 1월 2일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918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신 적 있으시죠? 네. 그리고 조사를 다 받으시고 증인께서 진술하신 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음을 모두 확인한 다음 서명하고 증인의 도장을 날인하신 것이 맞으시지요? 네. 조지호 등 증거기록 순번 112번 4권 1302쪽 이하 경찰 작성 진술서서 2024년 12월 11일자입니다. 그 경찰에서도 조사를 받으신 적이 있는데요. 2024년 12월 11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시고 1회 조사를 받으시고요. 조사를 다 마치시고 증인께서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모두 확인한 다음 이렇게 손도장 찍으신 거 맞으시지요? 네, 맞습니다. 네. 조지호 등 증거기록 순번 778번 26권 9018쪽 이하 오부명 목형대 통화 내역입니다. 증인께서 검찰 조사 받으실 때 증인의 휴대전화를 열어서
동의하에 휴대전화에 있던 이의가 있습니다. 통화 내역을 캡처해서 제시하신 거 맞으시지요? 이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일단 진정성님 확인하고 이따가 여쭤볼게요. 이거는 한꺼번에. 그러면 증인에게만 제시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저걸 하겠는데요. 예. 지금 이대로 이제 현출시키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거는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시죠. 뭐. 예. 증인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예, 예. 증인한테 직접 제시해 주십시오. 예. 이후에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전부 다 같은 의견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렇게. 지금 증인께서 캡처해서 검찰에 이미 제출하신 증인과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통화 내역이 맞죠? 네, 맞습니다. 사항입니다. 조지호 등 증거기록 순번 779번, 26건, 9020쪽 이하 오부명 임종주 통화 내역 및 문자 메시지 내역 캡처 출력물입니다. 역시 증인께서 검찰 조사를 받으시고 증인과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의 통화 내역과 비상계엄 당일과 4일 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을 캡처해서 임의로 제출하신 건데 맞으신가요? 네, 예, 특히 제일 마지막 장에 임정주 경무국장과 주고받은 문자는 증인께서 그 당일 임정주 국장과 주고받은 문자가 맞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조지호 등 증거기록 순번 780번, 26건, 9023쪽 오부명 주진우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출력물입니다. 역시 증인께서 검찰 조사 받으시고 증인께서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출력해서 캡처해서 이미 제출하신 거 맞으시지요? 네, 네, 그 맞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증인이 당일 주진우 경비부장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이 맞습니까? 네, 카카오 내용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6항 7항은 저기 증인에게 재생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진정성립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잠시 재판님, 좀 이 점에 해주시면-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저희는 이런 방식의 진정성립 인정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장님.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취득 경로랑 군사기밀 관련 내용은 나중에 증거배제 결정 할지 말지 그걸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렇게 하시면 그 검사 주신문에서 이걸 사용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재판장님? 근데 신문 내용을 보면 사용하는 게 없어요 지금. 예. 예, 신문 내용 보시면 사용하는 게 없습니다. 예. 그 증인 한번 들어보시고 증인과 그 상대방 그 대화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지금은 들려드린 거는 조지호 등 증거기록 순번 366건, 14건, 4633쪽이야. 그 증인과 주진우 통화 내역 파일입니다. 검사님 죄송한데요. 지금 주신문 9항을 보시면 그리고 9-3항을 보시면 통화 내역에 대한 질문들이거든요. 그다음에 10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증인께서 들으시면 그대로 답변을 알려주는 결과가 돼서 저희들로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11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진정성립을 이건 해야 저 되기 때문에 진정성립하는 어쩔 수 건데요. 뭐. 없습니다. 진정성립 위해서 피신 줘서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 건데요. 뭐.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다 들으면 결국 이 내용대로 진술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통화 그거는 내용 뭐 물어보는 어쩔 수가 거하고 없죠. 똑같은 취지라서요. 그거는 아니 네, 지위에 그거- 따라서 일단 저희가 진정성립 그러니까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 먼저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6항의 1번 파일 알겠습니다.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파일명은 2024 12월 1203 182841입니다. 예. 유승수 변호사님 필요하시면 가서 보시죠. 대표님 이 지금 파일 잠깐만 재생 멈춰 주시고요. 다 하실 거 아니잖아요, 검사님. 잠시만. 아니 지금 다 안 돼.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예, 지금 그렇게는 당연히- 증인의 진술을 갖다 오염시키겠다는 그렇죠. 의도밖에 안 보이고요. 9-3, 11 이거는 그냥 듣기 하고 저희가 답하겠다는 거하고 그동안 같거든요. 했던 지금. 방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님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거를 자기 목소리로 그러면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걸 하나 알아요. 이미 그러면- 파일 하나만 듣고 그러면 동의해 버리시면 뭐 아, 동의해 버리시면 동의해야 합니다. 저희가 증거는 그때 없는데 그동안 동의하면 안 했던 되죠. 방식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씩만 그래요? 듣고 그럼 와야 빨리. 그래서- 예. 그렇게 하죠. 하나씩만 듣고 지금- 하시죠. 예. 저희 입장은 1번하고 예. 3번. 그럼 더 좋죠. 예, 1번, 그렇게 3번. 하시죠. 좋습니다. 예. 1번, 3번만. 7번에 이제 앞에 30초 부분만 재생하는 걸로. 1번, 3번, 예, 7번. 예. 예, 아니 그러면 더 좋죠. 예, 그렇게 예, 하는 예. 걸로 저희 말씀드릴게요. 예. 저 서검사님 1번, 3번, 7번만요. 예. 앞에 그리고 한 30초 정도만 듣게 하고. 대표장님 저희가 이제 그 소송 지혜는 따르겠습니다만 이 진정성립 방식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저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게 과연 그건 맞는지 당연히 좀 의문이 변호인의 있습니다. 권리죠. 의무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 검사님 진정성립에 그러면 관한 저는 변호인의 변호인의 의견이 진정성립에 대한 만-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는 것이 특감이 그러니까 있는 적법한 것이고요. 방식이 아닌 그렇다면- 경우에는 당연히
이의를 제기해야 되겠죠. 아유 또 저 일찍부터 진정성립과 관련해서 저 왜 일찍부터 변호인이 왜들 이러세요? 이유를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정보가 그럼 왜 많은 게 그렇게 안 아니고요. 하셨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의를 해야지.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 뭐 검사님도 하실 말씀 하신 거고 변호사님들도 하실 말씀 하시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시간 아끼고 좋은 것 같은데요. 그냥 빨리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1번, 3번, 7번 예, 하고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하죠. 예. 네, 1번 방금 진행했는데요. 증인하고 주진우 경비부장 통한 내용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다시 한번. 네, 3번 3번. 파일입니다.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좀 진행 좀 하고요. 예, 그게 듣고 이따가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좀 다른 게 아니고 아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좀 진행 좀 하고요. 이분 오전까지 지금 30초만 하자고 얘기를 했으면 좀 30초만 하고 끊읍시다. 좀. 예 알겠습니다. 예. 얘기를 갖다 아니 정하면은 이게 말이 통해야 되는데 꼭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 가서 보시고 그럼 얘기를 해주세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아 그쪽에 나와요? 여기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겁니다. 전 몰랐어요. 예. 죄송합니다. 시간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제가 2초 파일 그것도 지난번에 네, 말씀드린 겁니다. 재판장님 그럼 한번 보시고 저기 화면에 뜨니까 재판장님이 지휘해 주시면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30초만 그냥 하시죠. 저희는 재판장님의 지휘에 따르지 변호인의 지휘에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재판장님께서 아니, 말씀하여 검사님이 주시기 변호인이 바랍니다. 지휘하는 게 아니라 재판장님께 재판장이 소송 아까 기권을 30초라고 행사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얘기하는 네, 거예요. 지금 소송 지휘에 따르지 않으신 분들이 저렇게 말씀하는 게 아, 참 재판장님 저희들 정말 이게 넌센스 같은데요. 변호사님들, 재판장님께서 보시고 감치면까지 저기 나가는데 말씀해 주시면 변호사님들,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저 그러니까 변호사님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 날이 서 계세요? 왜 이렇게 날이 서 계세요? 그렇게 왜냐하면요. 한다니까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면 뭐 화를 내셔도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제 보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럼 지금서부터 7번인가요 이제? 네, 3번 3번. 재생했는데 네. 증인과 주진우 경비부장이 통한 내용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7번 재생하겠습니다. 재판장님 보시고 예. 스톱하면 제가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 하시죠. 네. 그 증인과 주진우 경비부장 통화 내역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대화 상담방도 증인과 그 주진우 경비부장이 맞으시죠? 맞습니다. 네. 여기서 변호인들 진술로 지금 진정성립 확인한 파일 외에 나머지 파일에 대해서도 지금 증인의 목소리가 맞고 증인이 대화한 내용이 맞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 재판장님 7번 하시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지금 잠깐만요. 검사들이 이거 다 들려주려고 하는 이유는 이 내용을 직접 답변으로 증언으로 지금 유출을 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안은 다 좋은데 그럼 신문을 먼저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진정성립은 한두 개 하나 정도 하시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의 과한 요구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저 지금 고려를 하기 할게요. 전이니까. 왜냐하면 검사들이 이 통화를 갖고 다른 거 근데 오늘따라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다 지금까지 들려주겠다고 하는 계속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신문 먼저 계속 하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주신문은 별도지 않습니까, 재판장님? 그러니까 근데 검사들은 주신문의 내용을 오염시키려고 이거 자꾸 들어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바꿔서 오염되지 않게 그래서- 주신문 먼저 하자. 그래서 이제 30초만 듣기로 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게 지금 뭐 특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앞부분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재판장님 그 기억 재판장님 지금 진정성립은 이제 검사의 입증 책임의 그 수행에 따른 것입니다. 그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어떠한 예에서도 그 진정성립을 그 주신문 이후에 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따라서 지금 통상적인 이 경우는 재판 진행 경과에 통상의 따라서 예가 뭔지 저희도 그 모르겠는데요.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적극 따르고 있으니 진정성립 그 순서를 변경하는 일은 그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제가 말을 하다가 말이 끊겨가지고요.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성립을 하는 이유가 이 통화 녹음 그 파일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신문을 하고 나중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뭐 30초를 듣든 1분을 듣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선택해서 듣고 30초만 듣는 것에 대해서도 아까 방금 특검에서 항의를 했는데요. 이걸 미루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통화 녹음 파일에 한해서는 앞으로는 밑에 있는 질문을 먼저 물어서 증인의 기억이나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방지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나중에 진정성립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송 지휘를 해주십시오. 일단 재판부 입장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는데 그런 문제가 혹시 뭐 이렇게 예상이 되시거나 그럴 때는 조금만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참 진행 다 해서 딱 하나 남았는데 지금 갑자기 이거 순서 바꾸자고 얘기하시면 그거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재판장님, 근데 이제 다음에 저희들이 좀 미리 주신문 사항을 미리 저희들이 교부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전에 내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또 이유가 지금은 있는데, 일단 예, 재판부 입장은 왜냐하면 그동안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협조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전부 다 재생을 하지 말고 일부 재생 그리고 또 선택적으로 파일을 정해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검사가 이 자리에 와서 노골적으로 이걸 전체를 꼭 틀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시도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조작하고자 결국에는 이 파일을 재생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맞습니다. 이 말씀을 예. 지금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가 물론 사전에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았고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예, 또 재판장님, 그런 점이 있겠네요. 예, 빨리 좀 진행할까요? 이게 제가 보기에 이거 가지고 이게 일부를 지금 트기 시작하는 게 마치 시혜적 조치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시혜적이죠. 이 부분이 왜 시작됐냐고 하면 그 김창학 증인에서 그 진정 성립할 때 녹음 파일이 많기 때문에 동의 여부를 물었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일부 재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그 특검에서 입증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부를 재생해서 그 증인의 진술을 한 대로 그 녹음이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진정 성립의 당연한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들께서 말씀하시는 건 좀 그 사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검사님께서 조금 잘못 기억하고 검사가 계십니다. 근본 저희가 잘못하고 지난 있어요. 기일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지금 다른 재판장님 그 통화 7항 중에 녹음 뭘 파일 재생해야 전부 다 될지 그러니까 좀 지휘해 대해서 주시면 재판부 신속하게 전부 진행하겠습니다. 다 네. 그동안 그러니까 재판부 전부 입장은 다 이제 재판장님께서 소송 지휘를 해주신 게 일부만 듣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기일이나 아니면 뭐 김창학 증인에 대해서만 그런 일이 있었다. 그거는 좀 검사님께서 좀 잘못 기억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7번에서는 몇 번 할까요? 7번에서는 7번만 30초 정도 들으면 돼요. 7번만요? 예, 아유, 그럼 더 좋죠. 예, 좋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지금 7번은 지금 검사님 재생하려는 거 보니까 156kB밖에 안 돼서 듣는 게 의미가 없을 거고요. 9초. 6번 정도. 그러면 뭐 짧은 거 7번 합시다. 그냥 7번 해요. 예, 그럼 7번 하십시오. 예. 네, 예. 7항에 7번 재생했습니다. 증인과 그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이 통화 내역이 맞습니까? 예, 증인과 목현태 그 경비대장이 대화한 대로 녹음되어 있는 거 확인하신 건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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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변호인들 진술로 지금 나머지 파일에 대해서도 지금 증인의 목소리가 맞고 증인이 실제 그와 같이 대화한 내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죄송한데 정리하도록 그냥 하겠습니다. 딱 10초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검사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잘못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통화 녹음 파일에 대해서 이런 식의 진정 성립은 근본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계속 어필이고요. 다만 재판장님 소송 지휘에 따라서 이렇게 본인의 녹음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오해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마치 뭐 일부만 하고 전체 듣고 이런 식의 방식으로 진정 성립에 동의한 것처럼 말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 네, 예, 알겠습니다. 예, 파랑서부터 계속할까요? 이하상 변호사님 말씀에 약간 수긍할 수 있는 점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원칙적으로는 전부를 재생을 해서 그 전부에 대한 그 진정 성립을 그게 아니라니까 진행하는 자꾸 것이 그러시네요. 원칙입니다. 다만 아까 저희 그 조재철 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방대한 양에 대한 그 진정 성립이 문제된 사안에서 이제 변호인들이 동의해서 이제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된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들이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원칙에 따라서 아닌 것 그 같은데.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인께서 마치 시혜적인 것처럼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기에 말씀드립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아니, 맞는 말 파랑서부터- 아닌데요, 재판장. 아니 양쪽 말이 다 맞는 말씀이세요. 아, 검사 예. 말은 틀렸는데요. 아 그런가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빨리 우리 좀 네. 돌아가시게 하기 왜 핵심은 자꾸 안 건드리고 지금 자꾸 곁까지 재판장, 갖고 와서 다 뒤에 따라 지났는데. 파랑 신문하겠습니다. 예. 예. 예, 증인은 2025년 3월 30일 조지우 등에 대한 내란 임무 중요 종사 등 사건의 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하신 바 있으시지요? 네. 그 당시에 증언 당시 증인의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하셨죠? 네. 이제 그때 안 물어봤던 것 중에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2024년 12월 3일 22시 56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 선포 한 30분 후 지난 시점인데요. 국회 경비대장 목현태로부터 이제 국회의장도 국회 출입을 차단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그 뭐 문의 전화를 받으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네. 그때 증인 목현태가 뭐라고 문의했고 증인은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지금 기억나는 바로는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이 국회의장님이 지금 국회로 출발하시는데 국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묻는 얘기였고, 그때 마침 저기 서울청에서는 국회의원이 헌법 77조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하냐고 논의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경비대장한테 지금 그걸 논의 중이다, 바로 이렇게 답을 알려줄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하고 전화 통화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증인은 이제 논의 중이니까 좀 기다려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기억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기억하시는데 네. 그러면 이후에 이제 서울특별시 경찰청,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이라고 할게요. 그 지휘부에서 이 국회의장의 국회 출입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습니까? 그 이후에 국회 출입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그 경비부장이나 저와 그 수사부장이 서울청장 건의를 했고, 그래서 국회 출입 일수 열겠됐을 때 국회의원, 국회 관계자 다 출입 허용됐고, 당연히 출입을 허용됐기 때문에 의장님도 그때 오신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럼 증인의 기억으로는 국회의장, 그러니까 특정인의 어떤 국회 출입에 대해서 논의해서 결정된 건 없고 그냥 국회 전반에 대한 국회의원의 출입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재판에는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말씀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출입을 논의하고 있을 타이밍에 국회의장님이 들어가신다고 하니 당연히 국회의원이 출입이 되면 의장님도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 그래서 국회의원의 출입이 그때 일시적으로 30분간 열렸을 때 당연히 의장님도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럼 증인이 죄송한데요.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에게 잠깐만요. 검사님. 이하성 변호사님 일단 다 물어보고 아니, 근데 나중에 말씀하시죠. 지금 자꾸 정리해서 물어보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유도신문 자꾸 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팩트만 확인하는 걸 하십시다. 그게 좋지 네, 않겠습니까? 지금 증언을 토대로 아니, 물어보고 자꾸 있습니다. 정리해서 네. 물어보잖아요. 아니, 증언을 토대로 물어보고 통화 있는데 내용이 이런 그거에 시 대해서 아니면 말씀하시는 잠깐만,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랑 얘기하시죠. 평가해서 물어보세요. 저는 재판부랑 얘기하시죠. 네. 그리고 재판장님 그 이하성 변호사님 계속 뭐 매 기일마다 말씀드리는데 제가 변호사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봐라 저렇게 물어봐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증 책임 지는 쪽에서 뭐 이제 요약을 해서 물어보거나 이래도 만약에 그 부분이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직업법관들이 다 걸러내요. 아, 사실이 이런데 뭔가 이 부분은 갑자기 안 물어봤던 거가 뭐가 쏙 들어가가지고 했다. 그럼 직업법관들이 다 걸러내요. 그렇게 다 훈련 받은 사람들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 자유롭게 물어보게 하시고 변호인들도 대신 물어보실 때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뭐 절차상 위법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할 경우에만 말씀을 해주시고 일단은 쭉 말씀하시는 거 한번 들어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계속 하실까요? 네. 예. 그러면 증인은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에게 다시 그 문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목현태 경비대장이 국회 경비대장에게 전화해서 뭐 답변을 준 건 없었던 거네요? 네, 그때 통화 내용은 없습니다. 그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2시 55분경입니다. 그 서울경찰청 박주영 경비과장이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에게 국회의장에 대해서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라고 전화 지시한 사실은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그때 당시 보고 못 받았고 최근에 이 재판 과정에서 녹취된 걸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어차피 박주영 경비과장은 증인의 이제 하급자인데 네. 당시에 이제 그런 그 국회 경비대장과의 대화 내용, 뭐 지시 내용 이거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보고를 받지 못하셨다는 거네요. 몰랐습니다. 네. 시팡입니다. 2024년 12월 4일입니다. 00시 15분경 국회 경비대장 목현태로부터 그 계엄군이 국회 운동장에 도착한 후 본관 안으로 가기 위해 둘러싸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보고를 받으신 기억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그 시간에 전화를 통화한 기억은 납니다. 통화한 기억은 나는데 통화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네, 그 뭐 시간 계엄군과 관련된 통화로 기억은 안 나십니까? 통화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10-2항 생략하겠습니다. 11항입니다. 2024년 12월 4일 01시 04분경 그렇게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가결된 직후입니다. 증인이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주진우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셨는데 어떤 대화를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 이틀 전 재판 때 아마 녹취록이 공개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고 바로 전화를 한 취지는 당연히 서울청장님한테 국회 통제를 해제해야 된다는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던 겁니다. 근데 청장님은 회의 가셨다고 안 계신다고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일단 기다려봐야지 하고 전화를 끊었던 내용이고, 이후에 이제 경비국장한테도 전화를 드렸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 통제 해제를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11-1이랑 좀 바꿔서 물을게요. 이 통화에서 혹시 뭐 수방사, 특전사 등 계엄군과 관련된 대화를 했던 기억은 없습니까? 제가 한 건 아니고 주진우 부장이 그 통화 내용을 보면 수방사가 먼저 나갔다는 얘기를 취지를 하고, 그래서 제가 계엄 해제 오기로 됐으니 나갔을 거 아니냐고 대답을 했을 거고, 그때 주진우 부장이 그 전에 나갔다는 얘기를 하면서 장난도 아니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현장을 책임지는 사람이었고, 많은 경찰관이 나와서 밤에 일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뭐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 문제가 된 이 군인들이 계엄 해제 의결 요구 전인데도 먼저 나갔는데 경찰은 그것도 모르고 날벼락을 맞아서 근무를 쓰고 있는 그 상황이 황당하고 화가 났기 때문에 저도 그때 아마 웃긴 놈들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방금 증인께서 뭐 수방사 군인들이 나갔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거는 국회 안에서 국회 밖으로 나갔다 이 말씀을 표현하신 건가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주진우 부장이 먼저 나갔다는 표현을 썼던 거고, 그 나갔다는 표현은 결국 국회 안에서 밖을 나갔다는 표현이라고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이제 군인들이 국회 안에 있다가 국회 밖으로 나갔다라는 예. 취지로 이해를 하셨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당시 그 증인은 이 주진우 경비부장과 통화 이전에 뭐 수방사 군인들이 국회 경내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그때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들어가는 것도 봤었습니다. 근데 소속 부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셨는데 군이 군이 있는 들어갔다는 거는 거는 아셨다는 건가요? 네. 네. 혹시 당시 그런 계엄군이 국회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전해 듣거나 그때 당시에는 경비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있었습니까? 그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네. 혹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발 이런 질문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뭐 증인의 느낌이나 평가를 듣는 시간이 아니고 경험한 사실을 듣는 시간이니까요. 12항은 삭제해 주십시오. 무익적 사항이든 아니든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각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물어보시는 건데, 예,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고 또 안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아닙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대 신문상 재판부는 다 받아봤고요. 검사님들 다 받아보셨어요? 예, 어느 변호사님이 제가 하시겠어요? 먼저 예. 하겠습니다. 예. 이하상 변호사님. 주신문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이시죠? 어디 네. 지방 청장님이신 것 같은데. 네. 청장님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주로 경비 업무 하셨습니까, 청장님? 네. 아, 그러셨군요. 감사드립니다. 노래 감사드리고요. 검사들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검사 주심 6번에서 우리 청장님하고 주진우 경비부장하고 통화 내역을 들으셨는데요. 네. 그 녹음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주진우 경비부장의 휴대폰에 저장이 된 걸로 그러니까 알고 우리 있습니다. 청장님 휴대폰에 있었던 건 아니네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녹음한 사람도 주진우 경비부장이고 녹음한 매체도 주진우 경비부장의 핸드폰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냥 감각적으로 청장님의 귀로 듣고 내 목소리가 맞는 것 같다라고 추정해서 말씀하신 건 맞겠죠? 당연히.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전자정보라는 것이, 그러니까 녹음 파일 같은 전자정보라는 건 디지털 정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변조나 또는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엄격한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동일성 여부가 확인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청장님 기본적으로. 그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주신문 7항에서 아까 그 파일을 하나 더 들어보셨거든요. 그거는 누구의 핸드폰에 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청장님? 다 주진우 부장의 그 녹음 파일은 다 주진우 부장의 핸드폰입니다. 네, 이거 한데 목현태 그 국회 경비대장의 파일은 목현태 경비대장의 휴대폰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었던 하나의 파일은 목현태 네, 경비대장의 그렇습니다. 파일이다. 그 목현태 경비대장 핸드폰에 있었겠네요.
당연히 그죠? 근데 청장님 핸드폰에는 없는 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녹음자도 목현태 대장 경비대장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알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장한 매체가 어떤 매체인지는 잘 모르시죠? 그냥 휴대폰이라고만 알고 계시는 거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신문 구항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검사의 신문은 요즘 이렇습니다. 목현태로부터 전화 보고를 받았느냐,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네. 네, 근데 그 언제 보고 받았는지 시간 기억나십니까? 보고 받은 시간은 내용 여러 번 통화하셨을 것 같은데, 그죠? 여러 번 통화했는데 그러니까요. 그 시간대를 추정해서 말씀을 주시니 네. 그 시간대에 통화한 거 맞다는 거는 그때 상황을 다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시간대에 전화 온 게 맞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시간대에 그 통화를 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검사가 제시했기 때문에 기억이 재구성된 것이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는 맞죠, 제 말이? 근데 통화를 한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화한 시간까지 내역은 저한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구항에 관련해서 국회 경비대장 목현태와 청장님은 그 당시에 여러 번 통화한 적이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중에서 검사가 물어본 통화 내역, 그러니까 검사가 물어본 내용까지 얘기를 했는데, 국회의장이 국회로 출발했다더라. 그러니까 아직 도착은 안 한 것 같아요. 출발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라고 조치 내용을 문의했다는 내용이라고 해요. 그런 통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시간은 기억하지 못하시죠, 사실은요, 정확하게. 국회 출입 통제를 열기 전이기 때문에 그 시간 그까지는 시간 맞습니다. 아실 수가 왜냐하면 없겠죠, 출입 당연히. 통제가 열었으면 당연히 전화 올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국회의장이 국회로 출발했다라는 말은 현재 위치가 어디라는 보고였습니까? 위치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출발했다고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뭐 집이나 어디 근무 장소에서 출발하고 보좌관이 경비대장한테 연락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게 추정 가능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상당한 국회 도착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언제 도착할지도 그는 모르는 거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검사들의 신문은 마치 현장에서 국회의장이 출입을 못하는 상황처럼 말하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죠? 도착하기 그죠? 전의 상황을 저한테 보고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99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목현태 경비대장에게 이렇게 지시하셨다고 하셨어요. 기다려라. 논의 중이다. 맞습니까? 네. 네. 그때 자, 논의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결국은 그 지금 현재 계엄 상황에서 국회에 대한 경비와 수비 업무를 서울경찰청에서 수행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자, 그러면 경비와 수비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서울경찰청 간부들의 주요 간부들의 내부 의사결정으로 가능하다는 뜻이네요. 제 말이 맞죠?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어떤 다른 데에서 지침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건 아니네요. 맞습니까? 제 말씀 이해하셨죠? 그죠? 신문 취지가 좀 이해가 잘. 그러니까요. 논의한다는 말은 서울경찰청에서 경비 업무에 관한 권한을 가진 간부들이 법령을 보고 논의를 해서 그 수비 범위를 정하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수비 범위를 정하는 거하고 출입을 다시 여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포괄적으로 수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수비 계정에 뭐 차단, 통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죠? 네.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여쭤보면, 그러니까 제가 수비 범위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인원을 들여보낼 것이냐 이런 범위까지 정하는 거는 역시 서울경찰청 간부들의 자체 논의로 결정된 사안이다. 맞습니까? 예, 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요.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본청과 협의하는 것 이외에는 서울청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맞습니까?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목현태 경비대장으로부터 연락받은 사항, 즉 국회의장이 국회로 출발했다. 이 논의에 대해서는 서울청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했습니까? 아니면 그 전화 통화를 듣고 그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서 경비부장, 서울청장님한테 우리 국회의원 출입을 논하고 있는데 국회의장도 좀 출발하셨다고 하니 빨리 출입을 열어야 된다는 취지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장님께서 그 당시에는 공공경비차장이셨죠? 공공안전차장입니다. 공공안전차장. 그러니까 서울청장 바로 밑에 계시는 분이시죠? 네. 예. 그 당시 차장님께서 서울청장에게 그렇게 보고를 하셨단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허용이 됐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인들 출입이 일시적으로 허용이 됐던 그럼 겁니다. 결국 서울청장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결정된 거네요. 맞습니까? 저는 청장님한테 지침을 받고 허용이 됐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서울청장님이 본청장하고 통화를 하고 결정이 된 걸로 확인이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당신 차장님이셨는데 차장님이 인식하기로는 서울청장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인식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그 당시에? 네, 그때 우리 경비부장 그리고 수사부장이 그렇게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청장이 서울 경찰청하고 협의한 것으로 들었다. 이런 말씀이시네. 그죠? 네, 건의를 듣고 본청장님과 통화하고 최종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 당시에 우리 그 차장님이셨던 우리 청장님께서는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수비 범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인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범위는 서울청 자체 권한이라고 판단하고 계신 건 맞네요. 그렇습니까? 일반적인 그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부분은 서울청 자체에서 당연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국회 경비대장도 국회 사무처와 논의를 결정해서 결정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안에 경찰관이 들어가는 부분은 국회 사무처 요청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부분은 우리 서울경찰청의 수비 범위나 의사결정 범위를 넘어선 범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까 사후적인 판단을 하셨고 그 당시에는 서울청장한테 보고를 했더니 서울청장이 바로 지침을 줬다면서요. 그래서 시행했다면서요. 그 당시 기준을 경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기준은 그렇지만 그렇죠.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부분까지는 서울청의 권한이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 그 당시 경험이 중요해서 여쭤보는 건데 뭐 제가 전에 말씀하는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제 생각은 그래요. 청장님께서 그 국회의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차장으로서 청장에게 보고를 했고 청장이 그래 알았다 건의한 대로 해라라고 해서 시행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국회의장 출입에 관한 권한은 서울청장 자체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2항) 주시면 (9-2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목현태 경비대장에게 우리 그 청장님께서 그 당시 차장이신데요. 차장께서 국회의장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침을 다시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당연히 네. 국회가 출입을 허용이 됐기 때문에 네, 허용이 됐기 당연히 때문에. 들어가시는 네. 줄로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별도의 지침을 준 건 아니다. 그 네. 말씀이시죠. 예. 그다음 9-3항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청 경비과장 박주현이 목현태와 통화했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으셨죠. 이번 녹취록 공개된 이번에 아신 거죠? 네. 재판 과정에서. 그 당시에 모르셨죠. 네. 그다음에 박주현과 목현태 사이에 어떤 통화가 있었는지 우리 차장님은 그 당시 당연히 모르셨겠죠. 저는 모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항인데요. 아까 10항에서 검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현태로부터 대한민국 국군이 국회운동장에 도착했다. 이런 보고를 받았느냐라고 물었는데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십니까? 그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기억이 잘 안 나습니다. 안 나시는 거죠? 네. 아까 제가 답이 명확치 않아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통화는 여러 번 했을 것이고 이런 통화를 하는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시간도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11항입니다) 우리 그 당시 차장님께서 경비부장 주진우 경무관하고 통화를 했다고 검사가 물었습니다. 여러 번 통화하셨을 것 같은데 네. 통화 내용 지금 검사가 물어본 통화 내용 사실 기억 잘 안 나시죠? 그 통화 기억이 안 났는데 이틀 전 재판정에서 녹취가 그러니까요. 공개되면서 다시 네. 기억이 났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무슨 내용 있습니까? 계엄 해제 의결이 가결이 되고 나서 그럼 빨리 국제 통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경비부장한테 전화 들어서 서울청장 지침 받으려고 전화 드렸는데 서울청장님이 에이 가졌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안 되겠네 하고 그러면 현 상태를 유지하고 그 전화 끊고 본청 경비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해제 요구를 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렸던 사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그럼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엄 해제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수비 범위를 다시 재조정하겠다는 의사 판단도 역시 서울청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네요. 맞습니까? 서울청에서 자체 판단에 대한 프로세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건의를 프로세스가 해야 중요하기 때문에 되는데 프로세스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제가 질문에만 답을 일단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재판장께서 판단하시니까. 자, 그다음 계엄에 서울청에서도 어떤 결정을 하든 건의를 하든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서울청장한테 보고를 하셨다면서요. 그때는 회의 가셔가지고 그때 못 하시고. 네, 말씀 못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궁금한 주진우 거는 부장을 통해서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가 있을 때 해제 의결이 있을 때 수비 범위 조정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자체 판단으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였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저는 어쨌든 해제를 하기를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해제해서 그게 오케이 되면 그냥 그대로 시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예.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사가 11-1항, 11-2항에서 계엄 해제 요구 가결 이후에 수방사 대한민국 국군 수방사 요원들이 밖으로 철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걸 여러 번 물어봤는데 기억나십니까? 보고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아닙니까? 대화 도중에 주진우 경비부장이 수방사는 나갔대요라는 얘기가 있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으니 나가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저는 답변을 했던 거고 그런데 그 전에 나갔다고 하는 얘기가 있으면서 얘기하길래 그때 이제 대화가 그렇게 나갔다 왔다간 뭐 어처구니가 없다. 또는 뭐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임무에 관한 임무를 주요 보고하거나 받거나 지시하거나 또는 어떤 상황을 보고받거나 하는 내용은 아니었네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죠? 그냥 네. 캐주얼한 대화였네요. 일종의.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주진우 경비부장의 그 당시 대화 내용은 계엄 해제가 있고 나서 해제 의결 있고 나서 수방사 국군들이 일부 나갔다. 그런데 그 전에 나간 인원도 있더라.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했단 말씀이네요. 대화를 했단 말씀이에요. 그때 거기에 대한 우리 청장님, 그다음 청장님의 느낌과 감정을 표시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들이 이걸 자꾸 왜곡을 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국회 내부에 들어가 보신 적 없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못 들어갔습니다. 아예 못 들어가셨죠. 상황을 잘 모르시죠? 그죠? 현장에 있었지만 그때는 이미 시민들로 국회 앞 정문 앞 그러니까 모든 출입문이 다 시민들 그렇죠.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내부에는 국회의원이 아닌 사실은 수백 명, 거의 천여 명에 가까운 많은 대규모 인원이 있던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 나중에 하셨죠.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회 직기를 끌어내서 그 효용을 송기하는 해치는 방법으로 국회 모든 출입문들 다 봉쇄시켜놨습니다. 일체 인원이 들거나 나가지 못하게. 그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모르죠. 몰랐습니다. 실제로 통로가 막혀서 겨우 안전 통로를 확보한 국군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계엄 사무를 수행할 때 그 자들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고 소화기가 터트리고 그다음에 소화기로 머리를 맞고 권총집을 빼앗기고 군용물 탈취, 총기 탈취 시도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 내용 모릅니다. 그 국회 내부에는 경찰 파견 인원은 없었습니까 혹시? 국회 경비대 근무자들이 있지만 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보고받은 적 통화하거나 없습니까?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목현태 경비대장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었겠네요. 그거는 제가 지금 그건 모르십니까? 예. 자, 그럼 국회 내부에 상주하는 경찰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국회 경비대 인원이 그때 당시 인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 못 하십니까? 보통 80명 내외 같습니다. 꽤 많네요. 총 정원이 그렇고요. 그때 당시 근무인원이 뭐 상교대 이렇게 되면 몇 명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 하여튼 그 당시에 상주 인력이 있기 때문에 국회 내부에도 경찰 인력이 있었던 건 맞습니까? 네, 국회 경비대 인력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럼 몇 그 명인지는 몇 명인지 모르시고. 그럼 네. 그 인원들은 그 경찰 인원들은 국회 내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겠네요. 맞죠? 그 사람들이 그 본 위치에서는 봤을 수도 그 사람들이 작성한 그 당시 상황에 대한 보고서 같은 게 남아 있겠습니까? 본 적은 없는데. 네? 상황 그거 보고서 본 같은 적은- 거 상황 보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찰 정보 보고 형식으로. 그 상황만 있었으면 뭐 보고를 받겠지만 워낙 상황이 큰 계엄이나 그렇지. 상황이다 네, 보니까 국회 내부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회 경비대로부터 차후 어떤 보고서를 받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국회 경비대에서 서울청으로 본청으로 상황 보고를 올리긴 하죠.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이 사건이 생기면 보고를 하는데요. 그때 그 계엄 상황에서는 너무 상황이 크다 보니까 어떤 국회로부터 어떤 상황을 보고받을 거라는 그렇게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청장님 입장이고 목현태 경비대장 입장에서는 보고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뭐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저는 본 그러니까 적은 없습니다. 보고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 당시 차장이던 우리 청장님은 인식하지 못했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국회 내부가 그런 거의 폭동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수방사 병력은 대테러 인력으로 소수 인원이 갔습니다. 그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 내용은 모릅니다. 모르셨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소수 인원은 민간인과 상대할 수가 없고 접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일방적으로 폭행과 피해를 당하다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서 그 밀집도를 줄이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철수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모릅니다. 모르셨습니까? 네. 근데 그거 모르셨기 때문에 그냥 뭐 수방사 경력들이
놀다가 그냥 간 것처럼 이렇게 오인하신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죠? 그냥 먼저 나갔던 얘기만.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그냥 판단하신 게 맞네요. 그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목현태로부터 실제로 수방사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군들이 국회 내부에 장악한 폭도 세력에 의해서 폭행당하고 군용물 탈취하고 이런 보고는 받으신 적은 없다. 없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국군들이 철수했다. 그런 상황도 보고받으신 적은 따로 없네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문상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변호사님이 하실 거죠? 예, 유승수 변호사님. 좀 빨리 할까요? 예. 네. 신문 지금 준비된 신문상 17항부터 질문하겠습니다. 17항이요? 네. 예, 예. 증제 88호 중에 2, 예, 26쪽. 예. 예, 조지호 기록 순번 492번 6006면 수사보고서 제시입니다. 네, 청장님, 네,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그 경찰에서 조사 받으실 때 휴대전화를 제출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네. 그때 당시에 포렌식을 거쳤죠? 네. 그때 당시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이라고 해서 수사보고서가 작성이 돼 있는데 이 기재를 보면은 이제 청장님께서 사용하시는 휴대전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맞으시죠? 이 사실이 기재된 사실들. 맞습니다. 네. 당시에 그러면 이 휴대전화는 경찰에 이미 제출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돌려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미 제출한 뒤에 경찰은 포렌식을 했고, 네. 예, 포렌식하고 전자정보를 이제 압수한 거죠. 그러니까 네. 전자정보 압수하고 그 이제 그 압수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 받으셨습니까? 네. 경찰로부터 받으셨죠. 네. 예. 휴대전화에서 전자정보에 해당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문자, 수발신 내역 등 이런 것들도 압수된 당시에 그 전자정보 교부 목록에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까? 그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아, 그렇게 기억하세요? 네. 예. 17-2입니다. 조지호 기록 순번 747번 네, 진술조서 8481면 제시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이제 그 검찰에서 이제 또 조사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통화 내역, 목현태 경비대장과의 통화 내역, 임정주 경비국장과의 통화 내역 및 문자 내역, 주진우 경비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총 4개 내역의 캡처 자료를 이미 제출할 수 있는가요? 질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출하겠다고 하셨죠.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청장님께서 김봉식 청장님 직위해제 공문도 사진 촬영한 것이 있다라고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고, 그래서 검사가 이제 청장님으로부터 본인이 요구한 4개 자료와 이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또 1개 자료 이렇게 해서 총 위 자료 5개를 제출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제출한 방식은 어떻게 되십니까? 캡처한 거를 저기 수사관님한테 제가 보내드려서 수사관님이 프린트를 한 거를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수사관한테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뭐 카카오톡으로 보내셨습니까? 뭘로 보내셨죠? 카카오톡든 문자로든 보냈습니다. 다시 동일한 부분 제시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검찰 수사관 송혜진의 휴대전화로 전송을 받았다. 예, 그게 문자인지 카카오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자 같습니다. 문자겠죠? 뭐 예, 문자죠. 이게 왜냐하면 카카오 처음 보는 분이기 거기서 또 때문에. 예, 수신을 뭐 네. 등록하고 뭐 이렇게 할 일 네, 없으니까 문자 메시지로 이 내용들을 캡처한 것들을 예, 프린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시에 이 정보 제출할 때 이거 제출하지 않으면 뭐 나중에 압수한다거나 휴대전화를 아니면 불이익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바가 있죠, 검사에게?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이미 포렌식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미 포렌식된 예, 자료이기 추가 때문에. 자료로 나간 거라고 특별히는 없습니다. 그럼 당시 청장님께서는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다 경찰에게 이제 이미 제출된 자료잖아요, 이런 네. 내용들은. 그런데 검사가 또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중복된 자료인데. 그런데
제가 진술한 부분을 가장 그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또 제 자료를 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흔쾌히 제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제 워낙 이제 청장님까지 지금 재직하고 계시고 하니까 당연히 경찰로서의 그 경험이 너무나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전자정보를 압수함에 있어서는 포렌식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경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청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포렌식 방법으로 압수를 하였고요. 이미 제출 방식.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임의로 이제 카카오톡으로 아니 문자 메시지 방식으로 전자 정보를 제출하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이게 이 방법 하나만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저도 좀 오해하겠지만 이미 포렌식 자료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주장한 참고인 뉴스를 받으면서 참고인의 진술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화 내용 및 문자를 이렇게 주는 거는 저는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등을 제출하고 나서 검사로부터 해당 지금 5개 내역을 제출했다고 하셨는데요. 5개 자료를. 이 5개 자료에 대한 전자정보 상세 목록을 갖다가 교부받으신 바가 있습니까? 없으시죠? 네. 예. 볼게요. 궁금한 게 생겨서 지금 총장님께서 아까 그 사실 개인정보잖아요.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셨던 이유에 대해서 이미 포렌식이 됐고 압수가 됐기 때문에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냥 제 입장에서 그냥 보면 이미 포렌식에서 갖고 있는데 왜 나한테 또 달라고 그러냐? 저 같으면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특히 굳이 경찰을 오래 조사받는 하시는. 참고인이 검사하고 싸움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저도 상관이 없는 자료고 저 이미 나간 자료인데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검사들과 굳이 시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검사들로부터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주신 걸로 보여요. 맞죠? 압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안 싸우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싸울 것 같은데. 일단 또 제에 대한 변소 내용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문자 내용을 보시면 제가 국제 통제에 대해서 풀어달라고 또 요같은 내용도 들어 있는 부분이고 또 저를 또 변호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통화 내역은 이미 다 증빙된 자료고 그러니까요. 그런 게 정장님이 솔직히 말해서 합리화지. 검사가 압박한 거 아닙니까? 이미 포렌식 했는데 왜 달라고 그러냐? 그거 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못 하셨잖아요. 겁이 나서. 맞죠? 그걸 겁났다고 해서 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 죄송하긴 한데 압박을 느끼셔서 그랬을 것 그리고 같아요. 맞죠? 조사했던 검사님이 저 계신데 그렇게 또 검사가 물어보는 것도 원래 안 되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총장님? 검사님도 그렇게 안 하셨고 저도 그렇게 안 받아들였다는 거를 안 여기서 받아들였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까 고영일 변호사님. 예,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예, 총장님 요 지금 국회 경비대장하고 통화 내역 또 그다음에 지금 중거순보 그다음에 목현태와 통화 내역 그리고 주진우와의 통화 내역 그다음에 주진우 카톡 777번부터 781번까지 자료. 그러니까 지금 그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분석 관리 규정에 따르면 이 경우에 전자정보를 추출하면 압수 목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유승수 변호인이 물어봤을 때 이 목록을 제출하면서 혹시 그 압수 목록을 검사로부터 받지 않은 게 맞죠? 따로. 그러니까 제출만 참고인 조사 받을 때 예. 제출했던 그 5개에 대한 예, 예. 목록은 따로 제출받은 건 없습니다. 예, 문자로만 스캔해서 제출한 것뿐이죠. 네, 그건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전화번호가 노출될까봐 직접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검사님이 이제 보여주신 건데요. 그러니까 검사님이 그 파일을 틀어주셨지 않습니까? 네, 몇 번 증거지만. 그 검사님 주신 문상 그 6항에 기재되어 있는 파일 목록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예. 해당 파일 목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그 휴대전화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청장님 휴대전화 번호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검사님 신문상 7항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이제 다른 이제 목현태 와의 그 휴대전화 그 통화 내역 중에 이제 그 녹음 파일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네. 청장님 휴대전화가 맞죠? 네. 네. 1항부터 신문하겠습니다. 네, 청장님 2024년 12월 11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중대범죄수사 2팀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십니까? 예. 어떻게 이제 출석하게 되셨는지 그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죠. 누구로부터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출석 출석 요구를 받고 출석하게 누구로부터요? 된 겁니다. 누구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셨어요? 수사관에 연락을 받은 것 같은데요. 수사관 누구신지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좀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수사관이 이 날짜를 정해서 이제 곧바로 출석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날짜 변경이나 시간을 변경한 것은 없이 그냥 요구한 대로 출석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예. 네. 당시에 이제 청장님께서는 이제 공공안전 차장 직무를 담당하셨죠. 네. 해당 직무는 경무부, 치안정보부, 경비부를 지휘 감독하는 게 맞습니까? 네. 그럼 경비부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비부는 일반적인 집회 시위 관리, 또 경호 행사, 뭐 재난 상황, 혼잡 경비, 국가 중요시설 경호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경호와 수비가 포함되어 있죠,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제13조 경비국 제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제13조인데요. 여기 보면 경비국의 업무라고 해서 제13조 1항 3항 제6호에는 중요 시설의 방호 및 지도가 포함됩니다. 맞습니까? 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죠? 네. 8호에는 대테러 예방 및 진압 대책의 수립 지도가 포함됩니다. 맞습니까? 네. 경찰청의 경비국에 관한 업무인데 이것은요. 그런데 서울경찰청 경비부가 이제 이 사무를 마찬가지로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네. 제6호의 이제 중요 시설의 방호 및 지도의 중요 시설에는 국회가 포함되죠. 네, 그렇습니다. 대테러 예방 및 진압 대책의 수립의 주체는 경찰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군의 협조를 받는 것이 맞죠. 예.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경찰이 맞죠. 네. 예. 테러의 혐의점 내지는 국가 중요 시설의 방어에 필요가 있다면 경비 경력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현장에 경력 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죠. 네. 조지호 기록 순번 112번 1305면 제시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조사받으면서 진술하신 내용인데요. 그 청장님께서 2024년 12월 3일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